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경기도 물리임용을 합격한 정승현 선생님 직강생입니다. 우선 합격 수기를 소개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약간 초수 같은 재수로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됐고요. 2023년에도 경기도로 임용 물리를 쳤었는데 이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관광시험이었어요. 이제 대학생활 즐기면서 그냥 대학교 때 배운 내용으로 그저 시험을 봐서 이제 일반 물리 외에는 아예 노베이스였고 그 다음에 대학생활을 코로나 시절에 했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강의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그리고 이제 물리에 대한 베이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고 또 공부에 대해서 좀 노하우도 부족하고 이렇게 성적도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게 제 대학교 때 성적 석차인데요. 이제 13명 중에 7등. 네.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공부에 대한 노하우도 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2024년에 정승현 선생님 직강을 듣게 돼서 올인한 첫 해에 최종 합격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시험 결과를 알려드리면 이제 1차 점수는 교육학 13.33점 그리고 전공 53점. 근데 여기서 이제 물교론 점수가 조금 많이 깎였고 물리 점수는 41점 이렇게 해서 경기도 컷에서 플러스 2점의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이 상태는 사실 1배수 안에 들지 못하는 성적이었긴 한데 2차에서 조금 높은 점수를 받아서 네,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전공 물리에 대해서는 정승현 선생님 1년 커리큘럼만 탔습니다. 이 정승현 선생님을 맨 처음에 선택한 이유는 제가 물화생지 카페에서 강사를 선택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가장 정승현 선생님의 합격률도 높았고 또 그 강의 자료도 방대하지 않다고 하고 강의 시간도 길지 않아서 제 공부 시간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승현 선생님을 택하게 됐습니다. 물리교육론은 제가 대학교 때 어느 정도 배웠다고 착각을 해서 강의 없이 스터디로만 공부를 했었고 교육학은 이제 여기 방문각에 있는 권지수 선생님의 기본 이론강 강의를 조금 듣다가 말고 이제 핵심 쏙쏙이라는 그 교재로만 계속 인출 스터디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공부 장소는 노량진에서 1년 동안 하숙을 했습니다. 이제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제 스터디 카페는 제가 다니지 않고 하숙집에서 이제 구름이라는 스터디 앱이 있는데 이 구름이 캠스터디, 이 교시제라는 이 구름이 캠스터디를 이용해서 공부를 했고 하반기에는 대면으로 스터디를 자주 활용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앞에 제 성적을 소개해드렸듯이 교육학이랑 과교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저의 페인을 분석을 해서 제가 공부 방법을 그냥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학 공부할 때 제 스스로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핵심 쏙쏙을 밥 먹을 때도 보고 산책할 때도 보고 계속 읽었지만 머릿속에서 꺼내는 연습을 조금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제가 교육학에 대해서는 이제 인풋보다는 아웃풋을 조금 더 많이 집중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잘 캐치를 못한다고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학은 이제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이 모의고사로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학을 13.33점을 받았는데 만약에 교육학을 16점에서 17점만 받았어도 충분히 1배수 안에 들 수 있는 점수였기 때문에 이 교육학 절대 중간에 놓지 말고 꾸준히 하루에 1시간씩만이라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공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공부 방법을 소개를 하자면 1월부터 7월까지는 노량진에서 평균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하루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꼭
하루는 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승현 선생님께서 항상 시키는 것들을 좀 충실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상 강조하시는 오프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문제를 딱 봤을 때 문제 속에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키워드를 뽑아내서 여기서 내가 어디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을 이제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들으면서 이제 교재 내용을 말씀하실 때 아무래도 교재이다 보니까 이론 위주로 적혀 있고 또 핵심 위주로 적혀 있다 보니 맥락을 이해를 하려면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업 속에 있는 비유나 농담 이런 것들을 조금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복습할 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내용이었지? 라는 게 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집 오자마자 밥 먹고 바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복기를 했습니다. 강의 시간에 선생님께서 어떤 걸 강조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그 내용을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스스로 한번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적어보고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날 그 문제들을 바로 스스로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이렇게 못 푸는구나 라는 걸 계속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1번 물리까지는 어느 정도 저 스스로 따라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전자기학을 들어가면서 강의를 들었는데도 제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다시 문제를 풀었을 때도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약간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아서 이제 정승현 선생님께 이제 연락을 드려서 스터디를 구해달라라고 해서 이 전자기 때부터 스터디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시간 수요일 금요일 때 강의가 있었는데, 이때 아침에 이 스터디원들이 모여가지고 문제를 서로 다시 설명을 하고 이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빠진 내용을 복습을 하는 이런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이걸로 그래도 제가 부족한 물리 실력을 조금 채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그리고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물리에 대한 감각도 부족하고 기본도 부족하고 아예 센 기초였기 때문에 문제를 최소 5번, 정말 5번은 적게 풀었을 때 5번이었고 10번 정도는 정말 다시 풀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기계적으로 다시 푸는 게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처음에는 이 1번 방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다면 그 다음번엔 2번 방식으로 분석을 해보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다른 시각으로 한 문제를 분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가 하도 중요하다는 합격 수기를 많이 봐서 7월부터는 기출을 조금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약간 다시 기출을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 물론 기출이 하나도 안 풀리고 제 맘대로 풀었는데 다 틀려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멘붕이 와서 승현쌤한테 연락을 했는데, 좀 당연한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승현쌤이 잘 이렇게 보듬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8월이 되면은 기출 문제랑 승현쌤이 직접 제작하시는 기출 동영 문제가 합해진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제가 7월에 그래도 기출을 한번 훑어보니까 8월 때 기출 동영 강의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승현쌤, 제가 먼저 풀어봤던 그런 방식이랑 승현쌤이 이렇게 설명해주는 방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원래 저렇게 접근하면 더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구나. 실전에서 이렇게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걸 이 기출 동영 강의 때부터 좀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8월에 듣는 기출 동영 강의도 마찬가지로 이 기본 이론 때랑 마찬가지로 5번에서 10번은 무조건 다시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모든 풀이법을 다시 필기를 해보면서 선생님의 어떤 사고 회로 요거를 좀 모방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풀이 방식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내가 시험장에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게 가장 적합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임용에서는 하반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정말 노력파 약간 요런 느낌이라 이제 정말 하반기에만 바짝 하고도 저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선생님들도 있을 만큼 요 하반기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저는 정말 책상에 계속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서 하루 평균 공부 시간 그냥 열품타 기준으로 12시간, 13시간 이렇게 나왔었어요. 정말 책을 눈에서 뗀 적이 없는 거의 그런 달이었고, 이때 정말 지옥의 모의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모의고사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처음에는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원래 물리에 대한 기초도 부족했고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왔을 때 제가 정말 빠르게 따라가는 편도 아니었기에 좀 많이 겁을 먹었는데, 실제로 모의고사를 첫 회를 봤는데 4등인가? 이렇게 한 거 보고 이제 조금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회차에서 10등 안에 드는 걸 목표로 모의고사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정말 10등 안에 모두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모의고사를 보면서도 이제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무조건 가졌고, 그 다음에 틀린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개념이 빠졌는지, 그리고 그 빠진 개념 주변에 있는 개념까지 모두 채우려고 스스로 이제 노트도 만들면서 오답 노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10월 초쯤에 제가 공부가 거의 다 됐다라는 착각에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모의고사 시즌에는 이제 교재 문제, 이론 때 했던 교재 문제랑 기출동형 문제, 그리고 실전 문제, 이렇게 전체 다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위주로 돌렸고, 빠진 개념을 계속 보충하려고도 했는데 이 불안감은 사실 조금 작았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잘 나왔어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됐는데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더 말씀드리기 전에 제 1차 시험 날 제가 느꼈던 느낌을 그냥 그대로 적어놨어요. 이제 교육학, 1교시 교육학 때 제가 교육학 모의고사 풀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논제 1번을 봤는데 딱 1점짜리 빼고는 아무것도 모르겠었고, 논제 2번 교육공학을 봤는데 전혀 모르겠고, 논제 3번은 애매하게만 알겠고, 4번은 아예 모르겠어서 그냥 아무 말이나 적고, 거의 이 상태로 시험을 봤는데도 저는 이제 하도 이 심리전에 대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모두가 어려웠을 테니까 물채점 할 것이다. 이렇게 못 봤는데도 나는 15점이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멘탈을 잡았고, 전공 때는 이제 전공 문제에서는 그렇게 많이 헤매진 않았는데 물교론이 제가 생각한 것에 비해 너무 어려워서 많이 헤맸고, 빈칸도 사실 몇 개 있었습니다.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는 빈칸을 남긴 적이 사실 거의 없었어서 너무 많이 당황을 했고 멘탈이 좀 나갔었고, 그리고 전공은 꽤 그래도 많이 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채점을 해보니까 문자, 부호,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실수도 너무 많이 해서 4점을 통으로 날린 문제들도 막 있고, 그래서 많이 좌절을 했는데 막상 1차 점수를 까보니까 가채점보다 3점에서 4점 정도 높은 점수가 나왔었고, 그리고 제가 시험을 봐보니까 그날 컨디션이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모의고사에서 잘 봤어도, 그리고 여태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왔어도, 빠진 개념을 다 채웠어도 이 실전력이라는 게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냥 이런 시험 보면서 이런 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제가 자꾸 부족했던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제 저와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이 저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부족했던 선생님들도 저보다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았기에 이제 저희 부족했던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부분은 좀 유의해서 공부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가 고득점이 자꾸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자만심이 있어서 하반기 때는 그렇게 큰 긴장감을 가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할 것만 하자라는 느낌으로 그냥 조금 여유롭게 사실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막판에 제가 잘한다는 생각에 빠져서 약간 다른 자료들을 욕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타 강사의 모의고사 자료를 조금 풀여본다거나, 아니면은 승현쌤이 정말 하지 말라고 했던 전공책 문제들을 몇 개를 갖고 와서 혼자 풀어보건다거나.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문제를 승현쌤 문제로 다시 넘어왔을 때
제가 원래 문제를 풀 때 오프닝을 하던 그런 어떤 체계가 있었다면 그 체계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료가 너무 많아져서. 그리고 실패에 대한 기회가 부족했던 것도 한몫이 했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때 이 실수를 잡아내는 연습을 많이 안 했다 보니까 실전에서 실수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이랑 과교론에 대한 자만심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과교론이랑 교육학은 커리큘럼을 좀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정승현 선생님이 과학교육론도 한다고 하시니까 저라면 그냥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의고사 점수 등수 절대 연연하지 마세요. 모의고사 이렇게 하위권 나왔던 선생님들도 저보다 정말 높은 점수를 실전에서 받으셨고 정말 모의고사 점수는 모의고사 점수일 뿐이고 실전에서 잘하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연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공부 시간, 저는 공부 시간이 남들보다 엄청 많은 편이었는데 이 공부 시간을 무조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 뇌과학 책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어떤 것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것에 대한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 이제 적절히 환기를 시키면서 다른 걸 생각할 때 이거에 대한 생각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책상에 앉아있지 마시고 그래도 한 1시간 공부했으면 10분 정도는 이제 적절히 뭐 낮잠을 잔다거나 조금 산책을 한다거나 적절히 환기를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도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막판에 조금 삽질을 했는데 좀 다른 자료도 막 욕심내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하던 방식대로 승현쌤이 시키는 것만 승현쌤이 그걸 시키는 이유는 전 있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승현쌤이 시키는 것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주변에 바로 물어봤어요. 제가 스스로 고민을 하고 찾아보는 연습을 조금 덜 했고 바로 질문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고득점 하신 선생님들을 들여다보면은 자신이 모르는 걸 봤을 때 이게 왜 이걸 잘 모르겠는 이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고민하는 연습 많이 하시고 그리고 구글로 모르는 거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찾아보면서도 공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스스로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는 승현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라는 확신이 들 때가 많았고 기출을 맨 처음에 풀어봤을 때 너무 안 풀렸을 때 이제 멘탈이 나가서 승현쌤한테 막 징징거렸는데 이때 승현쌤이 뭐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뭐 저한테 그냥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조언도 많이 해주셨고 위로도 많이 해주셨고 이제 이거는 승현쌤에게 이제 상담하는 걸 좀 강추하고요. 다음에 이거 마지막 거는 정말 다신 못하겠다. 이 임용판은 올해가 아니면 다시 들어오고 싶지 않다 싶을 만큼 후회 없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이제 저는 2차를 좀 고득점을 했기 때문에 2차에 대해서는 1차보다 말씀드릴 게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2차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저는 2차 관련해서는 올해 2차, 내년 2차 준비 시즌에 이제 승현쌤 직강생들 한해서 승현쌤이 요청해 주시면 컨설팅을 도와준다거나 제가 느낀 점 그리고 2차 준비할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게 될 것이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끝까지 좌절하지 말고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컷플러스 2점인 거 떴을 때 정말 1시간만 좋았고 왜냐면 예상치 못한 합격이었기 때문에 1시간만 좋았고 이 컷플러스 2점을 내가 뒤집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정말 물화생지 카페를 아무리 뒤져봐도 컷플러스 2점이 뒤집은 사례는 없더라고요. 물리 과목은. 그래서 좌절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합격한다라는 이제 계속 나는 합격한다고 계속 되뇌이면서 이렇게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